여러분, 지금 당장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중 한 가지를 사야 한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로보틱스 대장주 무엇을 사야 하는지, 언제 사야 하는지, 또 그 다음은 무엇을 사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로봇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피규어 AI, 중국 로보틱스까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투자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월 20일 실적 발표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접근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13조 원인데 연간 매출은 340억 원 수준입니다. 후행 PER이 10,000배를 넘고 있습니다. 삼성이 로봇을 밀어준다는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사업의 가치가 아직 주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나스닥 상장이라는 예측 가능한 트리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현대차는 PER 약 19배로 토요타 PER 10배와 비교하면 높아 보이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가치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월 20일 실적 발표 전후로 분할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대차는 지금부터 2분기 실적 확인 후까지가 1차 진입 구간이고 현대모비스도 좋은 선택지로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 외부 판매가 확인된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규어 AI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IPO 이후에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약 80%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분 가치가 현대차 주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를 주당 19만 6,468원으로 산정했고 KB증권은 기업 가치를 128조 원, 하나투자증권은 최대 146조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PER이 약 19배까지 올랐지만 이 중 로봇 사업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로 거래되고 있네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 전략을 보면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자율형 공장 시스템입니다. 아틀라스를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직접 투입해서 생산성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장이 로봇의 학습장이 되는 겁니다. 테슬라도 자사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돌리고 있지만 현대차는 자동차뿐 아니라 조선, 건설, 철도까지 그룹 전체가 테스트베드라는 점에서 규모가 다릅니다. 둘째, 구글 딥마인드와의 AI 파트너십입니다. 2024년 현대차 그룹과 구글 딥마인드는 로봇 AI 공동 연구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30년 동역학 제어 기술에 구글의 제미나이 AI를 결합하는 전략인데요. 하드웨어 최강자와 소프트웨어 최강자가 손을 잡은 셈입니다.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시대를 앞당기는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2028년까지 아틀라스 연간 3만 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ES 2026에서 아틀라스의 작업 효율적 움직임과 압도적인 퍼포먼스에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놀랐었죠. 당시 현대차는 장중 8% 급등했고 이후 약 8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또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입니다. IPO 시점은 2027년 상반기에서 하반기가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예측됩니다. 처음에는 2026년 즉시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시장이 로봇 데모 영상을 넘어서 실제 양상과 반복 매출 구조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프트뱅크의 풋옵션 만료 시점이 2026년 6월입니다. 풋옵션이란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정해진 가격에 현대차 그룹에 대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서 현대차 그룹이 그 전후로 IPO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내부적 압박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 시 기업 가치는 현실적으로 30조 원에서 60조 원 범위 내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추가 투자 기준으로 역산하면 약 30조 원 수준이고 CES 2026 이후 일부 증권사에서는 30조에서 40조 원,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100조 원 이상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1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아틀라스의 대량 양산 확인, 현대차 글로벌 공장 본격 배치, 반복 매출 구조 형성,
외부 고객 확보,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전반의 열풍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쟁점이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 로봇을 투입하는 것이 시장에서 자기 그룹 내부에서만 쓰는 거 아니냐는 이유로 할인 요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제조 현장에서 검증된 배치 레퍼런스로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CES 2026 이후 시장은 현대차 공장 배치를 실제 양산형 로봇의 증거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현대차 외부의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경제적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고평가의 핵심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단순한 로봇 회사를 넘어 현대차 제조 데이터 플러스 피지컬 AI 플러스 자동화 플랫폼이라는 스토리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IPO가 현실화되면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깝게 반영된 로봇 사업 가치가 한 번에 재평가되게 됩니다. 현대차의 밸류에이션 체계 자체가 자동차 OEM에서 피지컬 AI 시대의 제조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라는 든든한 캐시카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으로 정체된 반면 하이브리드 차는 폭발적 판매를 기록하고 있고, 관세와 환율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본업의 바닥은 건재합니다. 이 수익이 SDV와 로보틱스 투자의 실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미래로봇 TF까지 설립했죠. 레인보우는 이미 삼성 반도체 라인에 RBY2를 납품하고 있고, MIT, UC 버클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액추에이터에 의지했던 핵심 부품을 100% 국산화하여 경쟁사 대비 약 30% 낮은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PER이 10,000배를 넘고 PBR은 108배입니다.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금 주가를 정당화할 논리를 충분히 찾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든든한 뒷배는 최대 강점이지만 동시에 최대 단일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삼성 하나가 전략을 바꾸면 수요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월 20일 실적 발표를 먼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분기 매출 130억 원 이상의 삼성 반복 발주 신호가 나오면 그때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 80억 원 미만이라면 3분기까지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글로벌 로보틱스 시장은 중국을 제외하고 사실상 4강 체제입니다. 테슬라는 극한의 수직 계열화 전략으로 FSD 신경망과 AI 칩,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활용합니다. 대당 2만에서 3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산업용을 넘어 가정용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 대, 장기적으로 10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피규어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자본력을 등에 업고 독립형 개방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BMW 공장에 실제 로봇을 투입하면서 빠른 상용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립 3년 만에 기업 가치 39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30년 넘게 쌓아온 동역학 제어 기술이라는 독보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라는 캡티브 시장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핵심 부품 국산화와 삼성 생태계 편입이라는 차별화된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로보틱스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기업 제조 생태계와 직결된 캡티브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레인보우에게는 삼성의 반도체, 가전, 바이오 전 공장이 잠재 고객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게는 현대차의 글로벌 공장 전체가 테스트베드입니다. 테슬라가 자기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돌리는 것과 같은 구조를 한국은 삼성과 현대차라는 두 축으로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로보틱스가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산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실 아직은 연구 단계이며 기업의 미래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지만 실제 돈을 벌어다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제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산업혁명이 기계로 육체 노동을 대체했다면 지금의 AI 혁명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AI가 로봇에게 판단력을 부여하고 그 로봇이 다시 공장에서 로봇을 만드는 재규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프리몬트 공장에서 옵티머스가 배터리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당 2만에서 3만 달러가 현실화되면 로봇의 한계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세 가지 메가 트렌드가 겹칩니다. 첫째,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입니다. 이건 선진국 전체의 구조적 문제이지 않을까요?
둘째, AI 모델의 물리적 세계 확장입니다. 지금까지의 AI가 디지털 세상, 즉 텍스트와 이미지 안에서만 작동했다면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물건을 짚고 나르고 조립하는 피지컬 AI 시대가 개막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조 데이터의 폭발적 축적입니다. 누가 먼저 현장 데이터를 쌓느냐가 승부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로보틱스는 우리가 반드시 투자의 대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전략소 한국 로보틱스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글로벌 로보틱스 전쟁에서 한국의 로보틱스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의 인사이트와 트렌드를 전해드리는 백만이의 경제 독파.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부의 그림을 저장하고 기록하세요. 첫 번째, 제조업 강국의 실전 데이터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실제로 투입되어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현장이 이미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수직 계열화된 캡티브 시장입니다. 삼성과 레인보우, 현대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구조는 로봇의 개발부터 양산, 실전 배치까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외부 고객을 찾아 헤매야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죠. 세 번째, 핵심 부품 내재화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원가의 30%부터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을 100% 국산화했습니다. 중국 로보틱스가 가격을 빠르게 낮추고 있지만 정밀 제어 기술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로보틱스 기업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가장 큰 꿈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JN2가 자사 공장에서 작동 중이지만 아직 외부 상업 판매는 없습니다. 2025년 연간 매출이 3% 감소하며 상장 이후 첫 매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PER 194배에는 완벽한 실행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실망이 조금만 나와도 주가 하락폭이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규어 AI는 가장 빠른 스타트업입니다. 설립 3년 만에 기업 가치 390억 달러, 2024년 12월부터 BMW 공장에 로봇을 투입했고 연간 12,000대 생산 목표의 자체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다만 비상장이기 때문에 현재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30년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구동 아틀라스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실전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스팟의 활용도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당 목표가가 약 32만 달러로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반도체 라인에 납품 중이고 세종 공장이 2026년 상반기 본격 가동됐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대비 117.6% 성장한 건 인상적이지만 매출 대비 시총 괴리가 극단적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중국 로보틱스는 가격 파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고품 자급률 70%를 돌파하면서 가격을 빠르게 낮추고 있지만 정밀 제어와 AI 통합 수준에서는 아직 격차가 있습니다. 미중 기술 분리가 심화되면 오히려 한국 로보틱스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의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보틱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종목을 같은 시점에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 기업의 성장 곡선이 다르기 때문이죠. 시장은 보통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1단계 아무도 안 믿는 구간, 2단계 일부 실체가 확인되는 구간, 3단계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구간, 4단계 과열 구간. 지금 각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요. 현대차는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있습니다. 로봇 가치가 거의 미반영 상태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단계와 3단계 사이입니다. 실체가 확인되면서 밸류 재평가가 일부 진행된 상태이죠. 테슬라는 이미 3단계에서 4단계 사이입니다. 미래 세계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어떤 단계에서 진입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현대차가 지금 매력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봇 가치가 1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자동차 본업이라는 바닥이 있어서 하방이 막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5월에서 6월 사이가 레인보우 실적 검증 구간입니다. 5월 20일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매출이 130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삼성의 반복 발주 신호가 있다면 1차 타이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오늘 현재 현대차가 66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PER이 약 19배로 토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자동차 OEM의 PER 10배 내외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시장이 현대차를 로보틱스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분기, 3분기 실적에서 관세와 환율의 충격이 완화되고 본업의 이익이 꾸준히 회복된다면 로봇 옵션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사이가 핵심 이벤트가 집중되는 구간입니다. 레인보우 세종공장의 양산 속도 확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나스닥 상장 일정 구체화, 아틀라스 상용화 레퍼런스 확인 등이 이 시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7년에서 2028년 사이가 테슬라 진입 검토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3의 외부 상업 판매 첫 계약이 확인되는 시점에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2028년 이후가 피규어 AI, IPO 구간입니다. IPO 후 대주주나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한이 풀리는 락업 해제 시점이 투자의 타이밍입니다. 이때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변동성을 활용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르기도 하고 기대에 못 미치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버린 종목은 선반영되었다고 표현하죠. 이를 모르고 올라가는 추세에 올라타 버린 후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실망감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물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보틱스 기업에 투자할 때 꼭 챙겨봐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 데이터를 먼저 쌓는 기업이 이깁니다. 피지컬 AI 시대의 승자는 가장 멋진 로봇을 만든 기업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현실 데이터를 경제 시스템 안에서 반복 학습시키는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슬라가 일찍부터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축적한 것이 자율주행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였죠. 로봇도 같은 구조입니다. 누가 먼저 현장에서 데이터를 쌓느냐가 승부를 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측 가능한 트리거가 있는 기업이 안전합니다. 시장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기업보다 무슨 이벤트가 올지 보이는 기업에 훨씬 높은 확률 베팅을 하게 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인지는 아는 이벤트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방이 막힌 기업에서 시작하십시오. 현대차는 자동차 실적이라는 바닥이 있고 배당이 있고 로봇 옵션 가치는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는 적자 지속 상태에서 시총이 13조 원입니다. 기대만큼 충족되지 못했을 때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술력 순위와 주가가 움직이는 순서는 다릅니다. 기술력은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은 기술력이 아니라 누가 먼저 현실에서 돈을 버느냐를 보게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레인보우가 삼성 공장에서 쌓는 데이터는 삼성의 것입니다. 현대차가 글로벌 공장에서 아틀라스로 쌓는 데이터는 현대차 자신의 것이죠. 3년에서 5년 지평에서 이 차이가 투자의 성격을 가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보틱스는 이제 필연적인 산업이 되었습니다. 고령화, 피지컬 AI, 제조 데이터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각 기업의 전략에 따라 성장 곡선의 다른 지점에 있고 진입 타이밍에 따라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는 로봇 가치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레인보우는 실적 확인 후 분할 접근이 안전합니다. 미국 기업으로는 테슬라와 피규어 AI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 외부 판매가 확인된 후에 피규어 AI는 IPO 이후 락업 해제 변동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로봇 산업의 승자는 가장 멋진 로봇을 만든 기업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축적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